알겠습니다. 오늘 뉴스3 살짝 좀 봤더니 거의 인플레이션 이야기와 관련이 어쩔 있는 수가 없습니다. 국내적으로 뉴스들입니다. 다 뭐 물가 상승으로 네. 고통받는 분들이 워낙 많아져가지고요. 첫 번째 뉴스는 예. 편의점 어제 사실 저녁 뉴스에도 저녁 시간에 잠깐 편의점 얘기가 좀 그랬어요? 나왔었거든요. 저녁 못 봤어요, 사실. 네, 그런데 예. 편의점에서 요즘 점심 해결하시는 직장인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요. 뭐 항상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물가 얘기 또 식탁 물가 얘기할 때 장바구니 물가 얘기할 때 제가 뭐 그런 얘기 상투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남편 월급가에 성적 빼고 다 올랐다. 그러면 이제 정프로가 또 핀잔을 주고 그런 건데 대사가 바뀌었네요. 애는 공부 열심히 하나 봐요. 예? 내 월급과 내 주식 빼고 다 올랐다. 예? 주식이 워낙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네. 물가 환율 금리가 이제 동시에 오르는 삼중고가 계속되다 보니까 직장인 커뮤니티 이런 데서 굉장히 이제 시니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그 소비가 뭐냐면 외식이에요, 사실은. 많이 쓰죠. 예. 예, 예전에는 뭐 집에서 밥을 먹어야 된다는 그런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요즘은 저도 글쎄 일주일에 몇 번이나 집에서 밥을 먹나 보니까 손으로 꼽더라고. 아침은 일단 안 먹으니까요. 점심은 당연히 밖에서 먹고 저녁에 저녁도 약속 있는데 네. 또 주말에는 같이 외식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통계청 발표를 보니까 지난 5월에 국내 외식 물가 지수가 2021년 12월 대비 4.2%가 올랐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통계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2022년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현재 3.4%니까 그거를 이제 훨씬 웃도는 건데 한국 소비자원 가격 정보 사이트라는 게 있거든요. 네. 예, 여기에 참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참 가격? 예, 사이트 이름이 참 가격이에요. 예, 한국 소비자원에서 하는 서울 기준으로 5월 기준 그 외식 물가를 한번 보니까 뭐 체감하시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냉면 가격이 9.9% 올라 한 그릇에 10,000원이 넘어요. 10,000원 이하 냉면 없습니다. 저도 요즘 못 본 것 네. 같아요. 예. 하물며 제가 그 지난 주말에 진주 식당 갔더니 콩국수가 13,000원이던데, 네. 13,000원인 것 같더라고. 그래도 뭐 먹긴 먹었어요. 워낙 뭐 계절 음식이라. 삼겹살이 6.12% 오른 17,595원. 18,000원이네. 18,000원. 비빔밥 6.9%로 9,500원. 이거 거의 10,000원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비빔밥 정도는 사실 예전 같으면 7,000원, 7,000원. 뭐 6, 7,000원. 네. 이렇게. 짜장면과 칼국수가 15.56, 10.8. 자 보십시오. 짜장면 칼국수 뭡니까? 밀이죠, 밀. 밀가루. 밀가루 네. 그만큼 올랐다는 얘기죠. 6,223원, 8,269원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칼국수가 항상 짜장면보다 비싸다는 거. 아, 그런가요? 그렇죠. 항상 통계 보면은 칼국수가 짜장면보다 최소 1,000원에서 2,000원 높아요. 그 짜장면을 아마 좀 이게 싸게 파는 집들이 좀 있어서 그걸 좀 낮추는 그렇기도 것 하고 이제 같아요. 칼국수는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바지락도 넣고 뭐 짜장면도 고기 들어가요. 그래요. 김치찌개 백반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2021년 처음으로 7,000원을 넘은 후 지난 4월에 7,154원으로 올라서 5월에 7,300원이다. 김치찌개 10,000원 이하 없습니다. 못 본 것 같은데 네, 저도. 거의. 근데 이 통계는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아, 이거는 저 김밥 천국 합쳐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가? 네. 그래 이렇게 점심을 드시고 네. 거기다가 커피 또 한 잔씩 하셔야 되거든요. 해야죠. 그 프랜차이즈 커피가 3,000원에서 5,000원 하니까 2만 원 그냥 뚝딱이죠. 2만 원 뚝딱이죠. 그래서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 런치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해요. 인플레이션에다 런치 붙여가지고 냉파족이 뭔지 아세요? 냉파족? 네? 냉파족. 냉파족? 예. 냉면하고 네. 뭐 파김. 아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사고 남은 음식 냉장고 파먹는다. 냉파족이.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만 음식을 해먹는다. 아. 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스크류플레이션이라 그래요. 쥐어짠다 스크류. 네? 가게 살림살이가 그만큼 어려워. 쥐어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소주 얘기도 해야 되겠네요. 순댓국밥 9,000원 올리고 자주 가던 식당에서 소주도 4,000원에서 5,000원. 소주 요즘 5,000원, 6,000원 뭐 이런 데 많죠. 예. 그래서 이제 직장인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편의점에서 식사를 많이 하시는 편의점 도시락이 더 싸고 간단해서 요즘 자주 먹는다. 그래서 편스토랑이라고 여기 써 있더라고요. 편스토랑.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CU 같은 경우 그 BGF 리테일이죠. CU 같은 경우 5월 1일부터 5일
5월 15일 사이죠. 15일 보름 동안 그 도시락 매출을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몇 퍼센트? 48.4%. 오, 도시락이. 1년 만에. 네, 코로나19 사태 후 가장 큰 성장률이고 GS25도 매출이 46.8%. 도시락 얘기하는 겁니다. 와. 세븐일레븐, 이마트 24, 30%, 43%. 그게 뭐냐? 식당 가지 않고 편의점에서 그냥 한 끼 때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락도 보니까 그동안 4,000원대 도시락이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이후에 5,000원대 비중도 늘고 그 다음에 2에서 3,000원대 비중도 확 늘었다는 거예요. 중간 가격대가 잘 안 되고 아. 그 얘기는 정말 아껴야 된다고 생각하고 2,000원 이렇게 내리는 분이 있고 아니면 식당보다는 5,000원대가 싸니까 이쪽으로 오는 그런 분들이 많이 늘었다라. 식당 가는 셈 치고 그냥 드시는 그렇죠. 분들.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새로운 풍경인데 그래서 뭐 편의점 주가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네. 근데 어제 우리 주식이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BGF 리테일은 올랐더라고요 어제. 근데 뭐 최근에 좀 조정을 받긴 했는데 작년 말에 14,550원이었어요. 145,500원. 네네네. 근데 어제 종가가 176,000원. 한 20% 오른 거예요. 네네. 근데 뭐 최근에 좀 고점 찍고 좀 빠지긴 했는데 연초 대비해서 20% 오른 주식 거의 손으로 꼽을 걸요. 근데 편의점이 이런 인플레이션 기간에 오히려 돋보이는 그런 실적을 올렸다. 그건 뭐 네, 맞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인을 한 번 사더라도 와인 샵에 가서 사면 비싼 거 사게 되는데 편의점에서. 편의점 가서 사면 좀 싸게 사고 그리고 예전처럼 마트 가가지고 막 큰 거 이렇게 사가지고 트렁크에 싣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네. 편의점에서 조금 사고. 그렇죠. 네. 조금 사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학교를 가니까요. 아, 학교 학생들도 많이 학생들이 먹고. 가니까. 네. 그래서 이제 편의점 그 주가를 봤는데 GS 리테일은 이 편의점 주식은 아니거든요. GS 리테일의 편의점하고 또 뭐 홈쇼핑하고 다 합쳐놨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GS 리테일 주가는 쭉 빠졌더라고요. 근데 BGF 리테일은 편의점의 편의점 어떤 집중이니까. 업황을 네. 이게 이렇게 세태인데 편의점이 잘 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죠. 근데 이제 물가가 좀 잡혀서 일반적인 식당도 좀 넉넉하게 좀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왔으면 좋겠네요. 네. 아니 뭐 식당에서 냉면 15,000원도 괜찮은데 그러려면 이제 월급이 1.5배 또 올라야 되는 건데 그렇진 않으니까. 아이고야 하여튼 요즘 편의점 저도 보는데 점심 시간에 진짜 많이 붐비더라고요. 예전엔 점심 시간에 보통 뭐 담배, 커피 이런 정도 많이 사셨는데 네. 이제 점심 시간에 그 테이블들이 쭉 있잖아요. 앉아서 다 드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게 아마 계속 그게 대형화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외국 특히 뉴욕 같은 데는 그 델리 가게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그래서 이제 간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레스토랑은 아니고 델리 네네네. 가게라고 그냥 그 간편식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큰 비즈니스예요. 편의점이 우리는 그런 대체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흐름도 한번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미국 휘발유 가격 얘기를 아마 저희가 어제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따라서인가요? 유류세를 네. 면제하는 걸 검토한다고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뭐 가족들하고 휴가를 간 모양이에요. 예? 지금 휴가 갈 때인지 모르겠는데 델라웨이주 레호봇 비치에서 가족들하고 산책하는데 이제 기자들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유류세를 한시 면제를 검토한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뭐 이건 이제 산모들한테 시켜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마 금주 주말까지는 미국도 한시적 유류세 인하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허무합니다. 지금 뭐 6달러씩 한다며 6달러씩, 10달러씩. 갤런당. 그래서 한시적 면세를 하면 갤런당 18센트 정도 낮아진대요. 얼마야? 200원? 네. 6,000원, 네. 7,000원에서 그만큼 200원. 이제 미국의 유류세라는 게 굉장히 가볍고 우리는 유류세가 뭐 이만큼인데 그죠? 그래서 유류세에 관한 유류세 인하 효과는 한국이 훨씬 더 크다. 이런 거 이미 한국은 뭐 30% 인하를 하고 있죠. 37%까지 인하를 한다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주요 석유회사 최고 경영자들을 이제 그 만나서 유가 상승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데 직접 만나지 않고 아마 참모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왜 그들이 더 많이 석유를 정제하지 않는지 설명을 듣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더 한 번 더 압박을 했고 전략 비축유 풀고 또 여름에 이제 에탄올 배합량 늘리고 정유사 정제 이렇게 늘리라고 하는 건데
또 경기 침체가 온다고 이제 월가의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50% 이상이 조만간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조사가 나왔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필연적이라는 건 없다.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사실 작년부터 미국에 큰 인플레이션이 오고 그 이후에 경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를 경고를 가장 선명하게 한 분이거든요. 네. 하버드 대학 총장을 했고 재무부 장관을 했죠. 근데 NBC 방송 인터뷰에 나왔는데 내년 말까지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것 같아요. 이분이 워낙 잘 나가니까 이분한테 얘기라도 좀 들어야지. 그래서 서머스 장관하고 통화를 했다고 밝혔고 경기 침체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플러스 인플레이션과 함께 경기 침체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스태플레이션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걱정이 전반적으로 미국 국민들에게 퍼지고 있고 오늘 아침에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가족하고 이제 통화를 해보니까 일자리를 많이 줄인답니다. 그래서 이제 실리콘밸리 쪽에서도 감원해 넷플릭스 같은 데도 그렇고 뭐 코인베이스 감원했잖아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고요. 그래서 일자리를 줄인다는 거는 이 경기를 반영하는 거, 선반영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임금 상승이라는 게 가장 경직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물가 상승 중에.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의 임금 상승을 걱정할 단계가 이미 아닌 것 같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사실 그 2, 3개월 전에 미국의 임금 상승이 심해져 가지고 이게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감원을 나서는데 무슨 임금 상승이 있겠어요. 미국은 노동시장이 굉장히 탄력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빨리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임금 상승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근데 참 물가 많이 올라서 힘들다는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인스타 같은데 보면요, 그 오마카세라고 그러죠. 막 3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이것도 그 6개월 예약되는데요. 엄청 잘 돼요. 또 우리 제 아는 뭐 인산 그렇게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닌데도 그러니까 평소에 점심을 편의점에서 먹다가도 그런 거 한 번씩 꼭 먹더라고요. 그게 이제 플렉스인데. 저도 작년인가 뭐 우리 딸이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셰프 그거 예약을 넣었어요. 몇 달 기다려요. 몇 달. 밥 한 끼 먹는데. 야, 뭐 엄청 비싼데 또 엄청 잘 되고. 그러니까. 가운데, 양극화죠, 양극화. 양극화. 가운데 아까 도시락도 그래요. 4,000원짜리 안 팔린다는. 5,000원짜리나 2,000원짜리가 팔린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 한번 프랑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소야대가 20년 만에 됐는데 그게 인플레가 아마 강력하게 작용을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년 만에 재선을 한 거더라고요. 20년 만에 재선 대통령이 나온 거예요. 이 프랑스가 그만큼 이제 정경 교체가 많이 됐다라는 얘기인데 이번에 총선이 있었는데 과반 획득에 실패를 했어요. 근데 사실 대통령 재선을 할 때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국가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과시하면서 사실 그 덕에 됐다라는 얘기들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총선은 전혀 반대의 민심이 작용을 했다. 왜냐하면 그 지금 외치가 중요하냐. 지금 물가 상승해가지고 경제가 엉망이 되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안 한 대통령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왔어요. 외신들이 이번에 마크롱의 어떤 그 과반 실패를 참담한 패비, 지진 뭐 이런 형태로 보도를 했다 그럽니다. 차트를 하나 보여주시면 프랑스 총선 2차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 저게 이제 245석이라는 게 중도연합 앙상블이라는 겁니다. 이게 범여권 연합인데요. 이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르네상스 당을 포함한 중도 범여권 연합. 저게 이제 여당이거든요. 577석 중에 245석이니까 이전 그 의석 대비해서 100석이나 줄었다. 그죠? 압도적인 과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가 100석이나 줄어서 보면 좌파 연합 니프하고 그다음에 중도 우파하고 극우파 국민연합 저기 르팽이 하는 거죠. 저거 다 합치면 이제 여소야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첫 번째로 과반 확보에 실패한 대통령이 또 됐습니다. 그래서 저 뉴스를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국내 정치를 어떻게 바꾸는지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저렇게 뭘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는 11월에 있는 중간 선거에서 과반 확보가 안 되면 사실 그 다음 선거는 보나만 하거든요. 네. 그 이제 레임덕으로 바로 가는 그런 상황이고 또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문제도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80세를 넘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다음 대선에 민주당이 희망이 없는 거 아니냐. 적어도 바이든 대통령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온단 말이죠. 심지어 트럼프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네. 그게 이제 내치 경제 문제에 대한 건데 그 경제 문제가 성장률이 저감이 된다든지 뭐 주가가 다소 빠지다든지 이런 거는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은 내가 체감하는 거거든요. 내가 뭐 예를 들면 미국의 블루 칼라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제 자주 가는 다이너라고 하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식구들하고 밥 먹었는데 전에는 50불이면 되는데 지금 100불 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거기다가 뭐 가스도 그렇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민심이 안 좋아지는 건데 프랑스가 딱 그렇게 걸렸다는 거예요. 여서야 돼. 불과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국회가 100석이나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서 아마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저걸 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어떤 반응이 나올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강력한 정책을 해야 되겠다. 내가 살아남으려면 정치인들은 그렇게 움직이겠죠. 네. 그 얘기는 앞으로도 한동안 성장을 희생시키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는 어떤 조치들을 강력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이제 반영해서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강한 의지가 발표가 되기도 했는데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정치 리더십은 앞으로 하반기에 여러분 보십시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굉장히 강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그것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다운시키고 네. 그것이 기업들의 실적의 악화 이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나스닥과 코스피, 코스닥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나라들이 긴축 정책을 한다는 건 우리 수출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제 우리 한국 시장을 표상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프랑스 대통령을 통해서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도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이 심각한 수준인데요. 어떻게 뭐 여러 뭐 공공요금이라든 이런 얘기들이 지금 뉴스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기요금도 아마 지금 조만간 또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되어 가는지 저희가 하나하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 3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우리 박병창 부장님 또 모시러 가도록 하죠. 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최준영 박사의 위즈덤 칼리지 강의 개별 판매가 시작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고요. 저희가 고민 끝에 결정하게 됐습니다. 역사의 지혜 12시간의 강의 그리고 4시간의 Q&A 세션 총 16시간 분량으로 27만 9천 원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최준영 박사님의 개별 강의를 기다리셨던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클릭한 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010-3898-2324 문자로 혹은 전화로 주시면 되겠습니다.